시간까지 가는 속도는 줄일 수 있었지만 우리가 한 권의 책을 읽는 속도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책들에 이제 여러분들이 안심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그 무엇을 읽을 것인가라는 그런 선택지에서는 실패한 그런 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조직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감내해야 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는 직장에 갈 때 그 직장에 어울리는 영혼의 옷을 갈아입고 가면을 쓰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나가 아니야. 그럼 그냥 뭐 호구지책이야.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집에 돌아오면 그때부터 그 가면을 벗고 또 진짜 나가 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 나와 그 나를 분리시킨다고 해도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그 모멸의 감정들이 가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고요. 그 텔레마케터 분은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일과가 끝나고 대형 마트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역시 자기보다 약자로 보이는 그 계산대 계산원이 한 200원 정도 계산 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그 기분 나쁜 감정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 무시하는 거냐고 하면서 거길 뒤에 업고 나올 수도 있겠죠. 되게 자기가 화를 내는 것보다 더한 화를 내고 그러면 또 그 계산원 분은 무조건 그 매뉴얼에 의해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다 그 상황을 수습하겠지만 그분 역시 집에 돌아가면 그냥 평범한 한 인간일 뿐인데 그러면 이 사회에 쌓이고 쌓인 이 모멸들 혹은 소외감들 혹은 이런 고독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점점 더 이 사회의 낮은 곳, 밟혀도 꿈쩍할 수 없는 곳 그런 곳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갑자기 뭐 요즘 들어 동물에 대한 굉장히 뭐 과학적인 사건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영유아에 대한 학대 사건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그 가해자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악인이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 사회가 서로 모멸감을 주고받는 구조 속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약자들에게 그 폭력성이 다 몰린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정말 이 모든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말을 조금은 더 곱씹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이런 폭력적인 사회 그리고 상냥하지만 친절하지만 예의 발라 보이지만 어쩌면 그것은 서로 가면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회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안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가 나를 보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책을 읽고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책 읽기가 남아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 다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책 읽기일까요? SNS가 이쪽에 있다면 스마트폰이 이쪽에 있다면 책 읽기는 이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속도에서 찾고 싶어요. 우리가 불과 한 5, 6년 전, 7, 8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다 그때도 뭐 휴대폰을 하나씩 들고 다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정말 IT 기술이 발전할 줄도 몰랐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막 온 세상에서 와이파이의 혜택을 받으면서 빠르게 실시간 뉴스를, 실시간 댓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줄은 몰랐죠. 이 속도가 이렇게 빠른 세상에 살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이것은 뭐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 발전 때문이겠죠. 그런데 책 읽기는 어떤가요? 책 읽기의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년 전에 누군가가 책을 읽었겠죠. 100년 전에도. 그때 그 사람이 이 한 권의 책을 몇 시간 동안 한 4시간에 걸쳐서 읽었다고 해요. 지금 100년 만에 우리가 또 이 책을 읽는다고 하면 역시 1시간 안에 읽을 수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속독을 배웠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우리의 속도는 그때와 똑같이 인간의 속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4시간이에요. 마치 완행열차를 탄 것처럼 아무리 부산까지 가는 방법이 비행기를 타면 1시간에 가고 KTX를 타면 2시간 반인가요? 20분 만에 갑니다. 새마을호를 타면 5시간 정도 걸리죠. 무궁화호도 아직 있나요? 부산까지 가는? 있다면 아마 더 걸리겠죠. 8시간, 9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과학기술은 너무나 발달했지만 그래서 부산까지 가는 속도는 줄일 수 있었지만 우리가 한 권의 책을 읽는 속도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점이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사실 그렇게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속도는 누구에게나 평등하죠. 누구나 평등한 조건이에요. 책을 읽는 것은.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그 속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 나 역시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이 그 속도로 천천히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 읽어서 결국 맨 끝에 닿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의 삶은 아무리 속도전이 된 것 같고 빠른 사람, 화려한 사람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는 결국은 90살, 100살까지 천천히 지리멸렬하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 권의 책 읽기가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100명이 그 책을 읽어서 100명이 모두 다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 책들이 가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뒷면, 이면을 좀 잘 봐야 하는데요. 그런 책들에 이제 여러분들이 안심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그 무엇을 읽을 것인가라는 그런 선택지에서는 실패한 그런 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책들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 신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는 뭐 종교 없습니다만 가령 기독교 신자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동성애 텍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다름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어떤 불편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텍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영화로는 캐롤 같은 작품들이 있고요. 소설로도 나왔지만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동성애에 관련된 퀴어 서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 이거 불편해서 뭐 혹은 보기 싫어서 안 읽어 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걸 왜 읽지 않으려고 할까? 나는 왜 여기에 대해서 불편해할까? 혹시 내가 여기에 불편해하는 나 자신이 세상에서 불편한 존재는 아닐까? 이런 질문을 역으로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언제나 금기를 건드리는 것들이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성장하고 뭔가를 새로운 걸 떠올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시대의 금기를 어겨왔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한 교리 그리고 당연한 가르침들을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물음을 던졌던 사람들만이 창의성이라는 것을 획득할 수가 있었죠.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뭐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스티브 잡스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질문을 던졌고 그대로 해서 된 사람이었죠. 이것처럼 무엇을 읽을 것인가라는 것에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내가 펼쳤을 때 왜 이렇게 싫지? 왜 이렇게 이 책은 어렵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내가 한 번에 파악이 안 되는 책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읽는가라는 것은 결국 그 읽기라는 능력의 어떤 탁월성 그것들이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는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게 만드는 새로운 경험의 창을 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얻게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무엇을 읽을 것인가라고 할 때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텍스트들 나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텍스트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읽어보시기를 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같이 읽고 그리고 소리내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읽기잖아요. 읽기에서 끝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제 다 읽으셨잖아요. 뭘 해야 될까요? 쓰기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쓰기라는 것이요,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별거인 일입니다. 아까 창작하시는 분이 제가 뒤에서 봤는데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쓰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읽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명민한 읽기가 필요합니다. 정희연 작가님이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정희연 작가님과 제가 1년 정도 책 소개 프로그램 팟캐스트를 같이 진행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정희연 작가님은 그러니까 소설을 매우 잘 쓰는 소설가이시지만 동시에 명민한 비평가입니다. 예, 진짜로 그래요. 저하고 소설을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예리하게 보십니다. 제가 되게 깜짝깜짝 놀래요. 정희연 작가님은 소설가 하시면서 비평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뛰어난 작가들의 경우에 그리고 뛰어난 시인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시를 잘 쓰거나 소설을 잘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굉장히 예리한 비평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학사를 되짚어보면 뭐 김동인이나 염상섭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비평가였습니다. 임화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임화도 뛰어난 시인이었지만 동시에 카프를 대표하는 비평가였죠. 그리고 그 뒤에 나왔던 뭐 이제 해방 이후에 뭐 우리 시사에 기억되고 있는 김수영이라는 사람도요. 그 시인이 썼던 산문들을 보면 이 사람이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역가이기도 했죠. 영어를 번역을 하면서 수많은 텍스트를 접하고 그것들을 자기 시로 표현해 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시론을 완성시켜 나갔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의 이 모든 읽기가 선행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최종 결과물은 쓰기라는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